알아두면 쓸모있는 변호사들의 뒷담화.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배변. 네. 올해 1월 1일서부터 일명 구하라법이 시행되는 거 알고 있지? 네, 시행됐죠.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구하라법을 좀 간단하게 배변이 좀 요약 정리 한번 해줘. 네.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이제 부부가 이혼하거나 또는 일방이 집을 나가서 헤어진 다음에 아이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가 나중에 이제 자녀가 먼저 사망하게 돼서 그리고 사망하면서 재산을 남기거나 또는 사망보험금 같은 게 있어서 재산 상속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법적 상속에 따른 그 돈을 가져가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인데,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고 나서 오랫동안 전혀 가수 구하라 씨를 돌보지 않았던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제 유산 상속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고요. 이제 단순히 그냥 엄마가 집 나가고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나머지 가족들의 굉장히 큰 반대가 있었고 그 본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그게 일종의 시발점이 돼서 논의가 돼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법, 그러니까 말은 구하라법이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민법에서 상속 관련된 규정이 바뀌었고요.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본인이 사전에 미리 유언을 해놓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었죠. 일단 먼저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직계비속, 그러니까 아들이나 손자녀가 1순위의 상속권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이 반대인데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 아버지라던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2순위 상속권자가 되고요.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배우자는 1순위, 2순위랑 동일하게 상속권을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3순위가 되고요.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가 일단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1순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1순위가 있으면은 2순위, 3순위, 4순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1순위가 만약 없다 그러면은 2순위, 직계 존속이 일단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2순위가 없으면 3순위까지 받을 수 있고 3순위가 없으면 4순위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경우죠. 1순위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된 경우였고요. 그 경우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본인이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이 생전에 유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만약에 아버지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 재산은 아버지는 상속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유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이 상황을 반대하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상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지금 2026년 1월 달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일단 누군가가 일단 청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어야지만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예전부터 있던 상속 결격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를 만약에 살인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아들한테 상속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누가 청구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상속권 X 이렇게 하는 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영화 같은데 나올 법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경우는 누군가가 청구했을 때만 그리고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그래 이 경우는 정말 상속하는 거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상속권을 제한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라는 게 일단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단순하게 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했다라고 해서 이걸 과연 중대한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한 2살 때 집을 나가가지고 평생 얼굴도 안 보여주다가 또 이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마당에 갑자기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면은 그 사람한테 과연 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법원에서 앞으로 계속된 이 판례를 통해 가지고 그 요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정해주겠지만은 정말 제가 봐서 상식선으로 생각하면은 나름 좀 합리적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얼마 전인가 뭐 거제 선원 실종 사건도 있었잖아. 그때도 일단 어머니가 뭐 2살 때인가 집을 나와가지고 거의 57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 선원이 실종되고 난 그 보험금을 고모하고 누나가 받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모나 누나들은 3순위, 4순위잖아요. 그러니까 2순위 직계에 존속이 있으니까 고모나 누나가 받을 수 없어가지고 좀 온 국민의 좀 분노를 사게 했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 상속권 상실 이 제도에 대한 요건이 좀 하루빨리 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에 없다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들어온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애기 버리고 나가서 수십 년 만에 죽고 나서 돈 받을 일이 생기니까 탁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 사람들 표현으로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 있냐 뭐 이럴 만한 상황이었는데 법으로 그걸 막지 못했거든요. 그거 자체를 이제 법으로 이제 적극 노력해하고 반영을 시킨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비난받을 상황 정도 되어야 현실적으로는 아마 상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제도가 들어온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과거 양육비 청구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니까 양육비를 주라고 다른 이제 부모가 청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그 금액을 좀 줄이는 정도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와 양심 이런 게 또다시 법의 내용이 또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환영한 입법이었습니다. 네. 그렇지. 이게 만약 없었더라면은 정말 돈이 엄한 데로 가는 것 같아. 그죠? 되게 저는 이 법도 저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집을 나가버려서 형이 만약에 동생을 평생을 키웠는데 딱 만약에 동생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뭐 어머니가 와가지고 돈을 다 가져간다. 그러면 그건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 법감정이 반하지. 아주 반하죠. 열받지. 네. 그래서 들어온 법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상속이 일단 발생이 되면은 정확한 상속받는 금액과 혹시 모를 또 부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금액을 일단 요새는 워낙 좋아져가지고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라고 주민센터 가서 신고만 하면은 이 피상속인에 대한 모든 재산, 채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뭐 상속을 받으실지 안 그러면은 또 요새는 한정 승인도 많이 하십니다. 그 한정 승인은 좀 그 자산 범위 내에서만 이 채무를 승계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무턱대고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다 후순위권자로 다 밀려나서 이 후순위권자들이 뜻하지 않게 또 이 빚을 또 피상속인의 채무를 또 물려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누군가 한 명 정말 총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총대 맨다고 보거든요. 그 한정 승인하면은 딱 모든 관계를 그 순위권자 내에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빚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상속 포기를 얼른 신청하셔야 되고요. 가족이 여러 명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뭐 5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1명이 총대 메고 한정 승인을 받고 나머지 4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냥 깔끔하게 빚이 이제 상속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변호사 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안녕.